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 예. 박주민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지요. 네. 사실 당일 팟짱에 출연을 하셨는데 예. 출연하셔서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이 보수단체에 동원해가지고 예. 세월호 유가족들 고발하도록 만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만 잔뜩 얘기를 하시고 본인의 출마 얘기는 오후 2시이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생방송 중에 제가 엠바고를 지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취재원과의 엠바고를 성실히 지키는 팟짱. 드디어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9일 만에 팟짱에 다시 나오셨는데요. 네. 25일 우리 못다한 얘기 다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 어떠셨겠어요? 네. 예. 그리고 정치인 제가 알고 있던 인권 변호사 박주민에서 정치인 박주민으로 변하면 뭐가 달라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뵈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가방도 그대로. 이발도 하고 얼굴도 좀 하얘졌다고 아 많은 그래요? 분들이. 예. 헤어스타일도 그대로. 헤어스타일은 머리를 좀 잘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별 차이가 없어요. 머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헤어스타일 바꿔라?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모발 이식을 좀 해라. 이거 갖고 안 된다. 김태희 효과라는 게 있다. 김태희 효과? 예, 그게 좀 뭐예요? 이뻐야 조금이라도 좀 이뻐야 아하. 정이 가고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모발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분가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아니 정봉주 의원이 풍성교. 예, 그 약은 예전에 제가 좀 받았었는데 네. 효과 없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지금 아직 아이가 없는데 아하. 아이를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어떤, 안 되죠. 예, 호르몬 계통의 약은 좀 예. 그렇군요. 아픔이 많으세요. 특히 외모를 둘러싼 아픔. 예. 그 아픔은 저도 잘 알아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팟짱 진행을 하는데 박 변호사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댓글을 막 올리시는 거예요. 네. 큰일 났다. 세월호 법률 대리인 하던 박주민이라는 변호사가 정치 입문한 것 같은데 저 양반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네. 누군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네. 어제 저희 김상곤 영입위원장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그분께도 박주민을 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그 콘서트가 있어요. 네, 정보라면서 거기 가면 신기한 게 다른 분들은 막 박수를 치고 와와 이 정도 이렇게 네, 환호를 네. 해주시는데 네. 저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박주민, 네, 박주민. 힘내라 이렇게 박주민 힘내라 이렇게.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 몸둘 바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불쌍해 보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불쌍해 보이는 예. 거에서 그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는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날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날 저희가 이제 그 3급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의 만행에 대해서 그분의 작태에 대해서 저희가 막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예. 사실 제 머릿속은 온통 박주민 변호사 걱정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인터뷰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예. 제가 좀 사실 그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결례를 범했는데요. 아이고. 예. 그만큼 박주민 변호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렸다. 많아요. 저 양반 어떡하냐, 예. 큰일 났다, 뭐 알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심지어 예? 전화하셔서 막 화도 내고 그러세요. 그래요? 예. 누가 전화해서 화를 내요? 이 성함을 밝혀도 되나요? 예, 밝혀도 돼요, 밝혀도 돼요.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예. 아유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고 걱정하시고 내가 네. 걱정돼서 지금 막 잠이 안 온다 막 이러면서 막 한인석 교수님도 막 네. 페이스북에 직접 글도 쓰시고 문자도 예. 보내셔가지고 예. 와 나한테 미리만 말했으면 예. 틀림없이 말렸을 거라고 예. 막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한인섭 교수님은 원래 그 학교 다니실 때 학교 제가 다닐 때 네. 수업을 하나 들었었고요. 근데 그거 이후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연락이 없었는데 일반교통 방해에 대한 헌법 소원할 때 네. 저희한테 좀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익인권법 관련된 수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맡아서 했었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네. 공개 변론을 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된다는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참고인으로 저희가 모셔가지고 그렇군요. 예,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한인석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그렇군요. 예. 여러분 이분이요 대원 외고 그리고 서울법대. 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맨날 놀리잖아요. 비주얼은 저기 어디 해남 해남 분들이 기분 그 나빠지니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 그 깡촌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정봉주 의원이 가끔 골려 먹고 그랬었는데요. 드디어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출마 선언하고 지금 한 10일, 좀뭐 10일 정도 예, 된 10일 정도 된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은 뭐 초반에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한테 뭘 하라고 얘기를 특별히 해주시는 분들도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당 바깥에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숙제를 시키셨어요. 숙제? 예. 어떤 숙제요? 네 핸드폰에 있는 그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문자부터 보내기 시작해라. 그리고 뭐 누굴 좀 만나봐라. 누구한테 전화 좀 걸어봐라. 그래서 그 숙제 이제 따라가면서 좀 몇 가지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그 더불어 콘서트라고 최근에 네. 이제 영입된 분들 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강연도 하고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2번 참석을 했고요. 네. 오늘도 좀 마지막 행사인데요. 전주 좀 네네.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정말 인기가 짱이에요. 박주민이다. 대박. 박주민 크크크 생방송. 박주민 네. 변 화이팅. 예. 변은 변호사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예. 오마이 영입 짱이다. 오마이가 영입한 건 아닌데. 하이모 잘 나와. 네? 하이모 잘 나와. 이렇게 브랜드를 직접 거론하시면 안 돼요. 네. 팟짱에 광고 안 하는 기업이에요. 네. 도움받을 얼굴인데 도움을 주고 다니니. 네. 지금 이분의 주장은 박 변호사님이 도움받을 얼굴인데 도움을 네. 주고 다니셔가지고 그래요. 그렇다. 유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월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네요. 세월호 문제 해결 저한테 큰 몫이죠. 해야 될 일 중에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네가 세월호를 내세우는 순간 유리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월호를 잊을 수가 없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박 변호사님께 별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거리의 예. 변호사. 아이고. 네. 노숙자보다 더 노숙자를 닮은 변호사. 실제로 노숙도 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 국회에서 주무시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국회에서 자고 청운동에서 자고 뭐. 예, 그러니까요. 세월호 가족들하고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2년여 세월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목에서 잠깐 오늘 나온 뉴스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저희가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려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저하고 함께 여기서 현장을 지켜보셨는데요. 예. 어떠셨어요?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네. 그 조홍천 그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호 관련된 강연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입될지는 물론 몰랐어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세월호 참사 당시 그 네네. 무렵에 그 박지만 대통령의 이제 동생분이시죠. 그렇죠. 박지만 남동생. 쪽하고 네. 또 다른 쪽의 네. 어떤 그런 충돌 중간 사이에 정윤회 있었던 씨. 예. 있었던 분이라고 추정이 되고 네. 또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문건에 어떤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되는 것에 이제 관여를 했다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이분이 제 기억에는 세월호 참사 전날 민정수석실인가요? 그쪽으로 불려가서 네. 정모라는 사람이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모라는 사람은 여기서 정윤회 씨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기사들을 쭉 보면서 네. 아니 세월 참사 당시에 그럼 청와대 내부가 굉장한 권력 암투가 있었고 그래서 각자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다투는 시기가 아니었었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객선이 가라앉고 있는데요.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대충 좀 우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인데 누가 밀려나느냐 이런 상황인데 내부 파워 게임 하느라. 그 정신이 좀 팔려 있었던 건 혹시 아닌가. 아하. 그래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는다거나 또 제대로 된 지시를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계속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홍천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 보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입당을 하셨으니까 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풍부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냥 한낱 언론인 저널리스트에 불과합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됐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법한 자리에 있었던 조홍천 전 비서관 예. 그리고 청와대 밖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의 침몰의 원인 그리고 뭐 급변침이라는 데 실제로 그랬었는지 그리고 이 사고를 둘러싼 여러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박주민 변호사 두 분이 좀 시너지를 내면 20대 총선에서 20대 총선 이후 네. 4.13 총선이니까요. 예. 세월호 참사 진실을 알 수 있는 제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에 계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좀 계기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이 손잡고 같이 좀 다니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여하튼 지금 예컨대 조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화나 분위기나 굉장히 낯설 겁니다. 그럼 굉장히 네. 경직된 동네에서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규격화돼 있고 이게 자유주의 노선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을 리버럴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좀 서로 소통하고 할지 그 사이에 어떤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을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고민도 드는데요. 그건 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언제 한번 저희가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조홍천 전 비서관을 동시에 모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겠네요. 세월호 얘기를 본격 토론을 한번 해보는 자리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정말 인기가 많네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튼 기대는 많이 된다. 박주민 비례 청원서라도 내야 되나요? 비례 청원서를 내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인기가 있나? 박주민 짱 좋아요. 박주민 변호사님 힘내세요. 박주민 변호사 힘내세요. 아이고. 응원할게요. 세월호 끝까지 물어주세요. 좋아 뭐 이렇게. 네. 그렇군요. 사랑해요 박주민. 러브 막 어이구. 아이고.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야, 박 변호사님 외모하고 다르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주변에 만류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누가 제일 만류했습니까? 일단 저하고 같이 인권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만류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네. 하나는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네가 도전을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야, 너 가면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그 상임이사장 이사 이런 분들은 내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많이 말리셨었는데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제가 진짜 좋은 자리로 가는 것만을 염두에 뒀다면 차라리 진짜 몇 년 뒤에 상황이 좀 더 좋아졌고 네. 제가 뭐 어떤 뭔가 명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쌓은 상황에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지금 당장이 굉장히 위기이고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 약간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저항하게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예. 네. 그 상황이 안 좋아서 도전을 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진단은 사실은 한 0.1% 네. 있지 않았을까 싶고 나머지 99.9%는
박주민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시민사회가 워낙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시민운동 영역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박주민 변호사가 정말 충실히 잘 이행을 하시다가 정치로 가신다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야 뭐랄까 몸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 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했던 얘기기도 하는데요. 아마 선배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가족들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뭐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같은 경우에 항상 뭐 제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느낌만 받으시면 지지를 계속 해주셨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군대를 40개월짜리 그때 IMF라서 진짜 뭐 월급 받는 군 생활이 필요해가지고 시험 봐서 군대 갔다 왔더니 이제 나이가 꽉 차서 이제 대기업은 그 당시 취업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뜻대로 이제 그 사실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니 군 생활을 40개월이나 하셨다고요? 장교로 갔었어요. 장교로요? 예. 예. 헌병을. 근데 그랬을 때도 초반에는 약간 말리셨어요. 너 공부 평생 대학 들어서 하나도 안 하던 놈이 지금 연령 제한도 있는데 1년 정도만 지나도 너 좋은 데는 못 가는데 차라리 사시하지 말고 회사 빨리 들어가라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신중하게 결정한 거다라고 하면서 제 고민의 경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또 준비를 해보라고 하셨어. 또 그랬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집사람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정교조 상근 변호사예요. 네. 법이 잘못돼 있다 또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제 짝꿍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흔쾌했죠. 다만 이제 영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그 얘기는 했어요. 어떤 얘기요? 오빠가 이제 정치권 쪽에 갔다가 실패하면 네. 나중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하려고 해도 남들이 오빠를 진정하게 안 봐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은 오빠가 100을 하더라도 20도 사람들이 안 쳐줄 거고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풍토를 잘 아니까요. 네, 분위기를 그렇죠.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내 진정성으로 충분히 또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뭐 자기는 모든 걱정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 짝꿍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저희 짝꿍은 저보다 더 훌륭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그렇게 뭐 깨끗하고 착하고 막 이렇게 사는 놈은 아닌데 아, 그래요? 저희 짝꿍이 계속 제 뒤통수를 치죠. 제가 로펌 다닐 때도 로펌 다니면서 활동하는 걸 보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펌 다니면서 활동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네. 제대로 활동할 거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이야, 정도로 네. 집안 안에 그렇게 야당이 한 명씩 있어야 돼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뭐 제가 조금만 이렇게 말 실수하고 딱 그러면 어따 대고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면 제가 네. 이제 아, 바로 그렇군요. 꼬리 내립니다. 네. 정교조 상근 변호사가 네. 부인이시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지점인데 예. 지금 뭐 인양 문제도 그렇고 진실 규명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문제가 지금 꼬여 있고 뒤틀려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죠. 사실 이 문제가 박 변호사님이 정치로 가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주변의 관측인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은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이 이제 지금 세월호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리고 또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아시겠지만 그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그 BH 즉 청와대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한 이후로 네. 예산 확정이나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일체 중단이 됐어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그래서
활동을 종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네. 근데 정작 세월호는 7월이 돼야 인양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특조위는 배 한 번 못 보고 해산을 하게 되는 겁니까? 활동을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아직도 한데 모여 있지도 못하고요. 네. 모이기 위해서 삽 한 번 못 떴습니다. 삽 한 번 못 떴. 예. 그리고 정부가 트라우마 센터나 이런 것들 그 세월호 가족분들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거든요. 네. 트라우마를 겪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서 거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중첩되어 있고 네. 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다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세월호도 인양이 된 뒤에 네. 이 선체를 어떻게 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네.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걱정하세요. 인양 뒤에 한 2, 3개월 조사한 뒤에 다 해체해버린 거 아니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급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 이런 것도 좀 있으셨습니까? 사실 시민운동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시민운동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었다면 정치에 도전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대부분이 이제 국민이라든지 시민들이 정치라든지 권력을 쉽게 감시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런 게 갖춰져 있었으면 사실 굳이 정치 안 해도 시민과 국민으로서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고 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될 수 있었겠죠. 근데 가족분들도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네. 그 가족 임원분 중에 한 분이 그때 이제 고민할 무렵에 소주를 같이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변호사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지금 거보다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다 이게 다다. 네가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하겠냐 변호사로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네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절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가족분들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 말씀도 제가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시민운동의 영의 한계 그리고 사실 결국에는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예, 정치가 조금만 사실 더 그렇죠. 힘을 예. 내서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지경으로 살진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도와 법을 이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국민들이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사실 국민들이 정치인만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계신 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국민들이 편안한 것인데 지금 계속 꼬여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입당 선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라고 네. 강조를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긴 하셨어요? 정치에 관심이 많았죠. 뭐 제가 정치를 한다는 관심이 아니라 네. 사실 뭐 밀양에 계신 이계삼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네. 많은 시민단체나 인권 단체 활동가분들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그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도와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네,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저쪽에다가 뭔가 그 정치를 한다는 소위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우리의 어떤 감정을 좀 이해해 주십사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게 네, 아시겠지만 제가 국회 처마 밑에 3개월 이상 있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누구보다 국회에서 오래 살았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사상 초유의 국회 농성을 어떻게 한 건데 정말 국회의원들 그동안 많이 그 사이에 많이 만났는데 이게 참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극복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예. 저 따위 인간이 국회의원이야?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와 뻔한 거짓말 이런 말들 술술술 하실 때 네. 어, 너무나 자명한데 그 너무나 거짓말을 자명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나 않게 하실 때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분들이 네. 분명히 국민인데 네. 자기는 이분들은 대리를 안 하는 것처럼 아. 기억나실 겁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제 원내대표일 때 네. 협상할 때 그렇죠.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한테 위임을 받아왔냐. 그래서 그때 가족분들이 그럼 새누리당은 우리를 대리 안 하는 거냐, 대표 네. 안 하는 거냐, 너 우리는 국민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웃기는 태도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예. 아,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변호사님이 정치하겠다고 결심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저분이 그해 여름에 정말 네. 많은 생각을 했구나. 그 뜨거운 여름 세월호 가족들과 국회 농성을 길바닥에서 하면서, 아, 저분이 결심한 게 참 많구나. 많이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했죠. 아니 화장실 한 번을 편하게 못 가게 하니까요. 그때 그랬었나요? 그때 이제 네.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마 밑에 이제 농성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 바로 의원들이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맞아요. 로텐도어 쪽으로 네. 지나. 거기만 들어가면 로텐도어 통로 바로 옆이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국회 경위들이.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뭐 들어가서 소란을 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최다 2명만 들어가서 화장실 쓰겠다. 1회 2인씩. 예, 1회 2인씩. 그런데 여기는 국회의원들만 다니는 곳이다. 아, 너희들은 저기 매점에 있는 화장실 가라. 그래서 저희가 밤이건 낮이건 화장실을 가려면 저기 멀리 매점에 가서 화장실을 갔다 왔어야만 됐어요. 굉장히 서러웠죠. 분명히 우리가 국민이고, 우리가 쟤네들한테 권력을 위임해줬고, 쟤네들 우리를 섬겨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 고혈압 환자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약을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약 못 들어오게 약을 했죠. 못 들어오게 네. 해가지고 국회 정문에서 막 사방팔방에서 네.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 예. 격한 현장을 겪었던 그해 2014년 봄과 여름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진행이 안 되네. 너무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큰일 네. 났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조홍천님, 시너지로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혀주세요.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게 진정한 친구다. 헌병을 하셨어요. 헐. 박주민 안보의식은 철통 같다. 학사장교인가 보네요. 국가안보는 박주민. 국가안보가 박 변호사님은 진정으로 볼 거임. 아, 나도 저런 짝을 만나고 싶다. 저 아내분에 대한 칭찬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치 관두시면 사건 혹시 생기면 박주민 변호사님한테 사건 의뢰할게요. 아이고. 진짜 중에 진짜 변호사. 멋진 짝 만나셨네요. 나도 저분 팬이다. 오마이TV 짱이다. 박주민 변호사 자꾸 화면을 의식해요. 아, 귀요미. 뭐 지금 뭐 막 폭풍 댓글이 예. 박주민 변호사님 다선하시고요. 나중에 국회의장 하시면 딱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조홍천 뭐 하여튼 뭐 막 온갖 막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하시래요. 정말 그동안 진짜 시민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것이 이렇게 다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높은 문턱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비판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협상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실제 그때부터 좀 정치의 뜻이 좀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구체적인 생각은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느꼈죠. 문제는 정말.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제가 전에도 뭐 입법 청원이라든지 네. 또 입법을 위해서 뭐 국회의원들과 공동 작업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뭐 이제 이계삼 선생님하고도 같이 했었던 그 갈등 조정이나 분쟁 예방 관련된 네. 어떤 이런 작업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집시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해본 적은 있는데
사실 좀 저희는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에 네. 그쳤었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의 의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때보다 훨씬 더 밀착되게 그런 작업을 네. 해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답답함을 정말 많이 느꼈죠. 정말 많이 느꼈고 그 과정에서 뭐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에게 많이 화도 네. 내기도 하고 심지어 여당 의원 중에 어떤 분은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네. 제가 있으면 얘기를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복도에 나가서 서 있은 적도 있습니다. 2시간 가깝게.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법률 모르겠습니다. 대리인인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분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5월 10며칠, 네, 16일인가 17일 청와대에서 네. 미팅할 때도 네. 변호사들이 1명 또는 2명 동석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가족분들이. 청와대. 예, 예, 왜냐면 예. 가족분들께서 그때 너무 경황도 없으시고 그렇죠. 또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가면 어려운 앞에 가면은 자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가족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변호사 1명 또는 2명 정도 배석을 해서 배석을 좀, 해서 우리 의견도 좀 정리를 예, 해주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질문 같은 거 좀 나오면 뭐 답변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래서 참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있네요. 참 예. 그렇군요. 참 이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절벽들이 네. 그 도처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정치가 뭐 굉장히 많이 제도적 민주주의는 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오지 마 아니 이런 그리고, 것이 그리고 가족분들만 들어오고 변호사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지한 대화의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박 변호사님 영입하고 나서 바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 영입한다더니 드디어 색깔을 드러냈다.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 좌빨 아니냐 이런 비판의 뜻을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네. 보수 언론이 이렇게 박 변호사님 영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언론들은 뭐 제가 해왔던 일들의 피상적인 부분만 보겠죠.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한 이해가 없겠죠. 네. 단지 뭐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부나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겠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많은 다른 분들이 뭐 보수 언론들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네. 움츠러들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레디컬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왼쪽에 있죠. 저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얘기하는 뭐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레디컬도 내용이 있는 레디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분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과 권력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예.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빨간색 뭐 종북이라고 얘기하시면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그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게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 활동해 오신 걸 보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밀양 송전탑 앞서 이제 이계삼 선생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세월호 이게 주로 우리 사회에서 좀 박해받는 사람들 민중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뭐 녹색당, 정의당 이런 진보 정당들이 있는데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일까?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대한 중도주의, 중도 노선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네.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또 김종인 선대위 체제 들어서 또 박영선 선대위원, 비대위원 뭐 이런 분들이 중도 노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과연 칼라가 맞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금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네. 강정이나 밀양 또는 세월호 또는 쌍차 이런 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서민들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아름답게 갖고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해서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어딘가 막 숨겨져 있고 어딘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왔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서민분들을 위해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더민주당이 갖고 있는 중도 지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필요는 합니다. 네. 그러나 무분별한 외연 확장보다는 자신의 뿌리를 내릴 곳을 정확하게 짚고 거기에 뿌리를 튼튼히 내린 상황에서 줄기와 잎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뿌리까지 완전히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간다면 전 생명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에서 그 필요성도 네. 결국은 부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까? 네. 그리고 언제든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나락에 떨어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경제나 정책이든 뭐 능력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중하고 집중하고 강화시키는 거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뭐든 뭔가 어떤 바꾸겠다, 개혁하겠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개혁의 주체로 인상이 각인이 안 돼요, 국민분들에게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뿌리를 확실히 내려서 개혁하는 사람으로도 확실히 인식이 되고, 네. 근데 능력도 있네. 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1의 원칙은 정체성이다. 네.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를 국민이 아주 확고하게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체성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뭐 일도 잘하네? 이런 평가를 받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덕성은 어떻게 보세요? 도덕성도 마찬가지죠. 뭔가 개혁을 하거나 심판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도덕성을 더 갖춰야 됩니다. 근데 좀 가슴 아픈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흠집만 있어도 네. 이 굉장한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공격하시는 건 또 저는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벌리기보다는 예. 같은 거, 예. 좋은 거, 긍정의 에너지. 오늘 뭐 조응천 전 비서관도 야당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은 집단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진보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작은 예. 차이를 벌리는 것은 사실 저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박주민 변호사 그러면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가장 인상적인 일은 바로 민중 총궐기 네. 대회를 합법 공간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2차 민중 2차 민중 총궐기. 예. 사람들 얼마나 쫄았습니까? 예. 예? 1차 민중 총궐기에서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맞아서 또 저희 오마이뉴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박정호 기자 예. 물대포에 맞아가지고 기자들도 많이 당했거든요. 저도 맞았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도 물대포 맞으시고 이런 그래놓고 경찰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서 그 따님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1인 시위하고 계세요. 네. 백민주아 씨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2차 총궐기 잡았는데 계속 금지 정부가 통보를 엄포를 했죠. 놨잖아요. 모이면 안 된다고. 음. 그런데 그 순간 박 변호사님이 바로 5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네. 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평화의 공간,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자면 정치인이 못하는 역할을 인권 변호사가 해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운동의 영역에서 정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음. 정치에서는 그만큼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때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굉장히 전 짜릿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정부가 이제 공안 정국으로 밀고 가려는데 한 카운터 펀치를 먹인 그렇죠.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는 그런 말을 못 하고 집회를 네. 금지 못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네네. 약간 제가 특이한 제 포지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이요? 시민단체와 정치권하고 두루두루 좀 친한. 아하.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과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된 그 당시엔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국회의원들 거의 전원의 탄원서를 받았어요. 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요. 예, 그게 보통 아마 변호사님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분이 없어서 네트워크가 없어서 그걸 맞아요. 못 하셨을 텐데 저는 한쪽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네. 정의당의 그 의원들하고 연락을 해서 탄원서를 다 내도록 만들어서 다 받았고요. 네. 또 한쪽으로는 종교단체나 교수단체들하고 또 얘기해서 또 탄원서를 또 다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제가 제출한 탄원서의 무게도 굉장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국회의원들이 막 야당 하고. 국회의원들이 전원 탄원서를 내고 아하. 종교단체들 탄원서 내고 네. 교수들이 탄원서 내고 네. 하니까 예. 그거를 제가 이틀 만에 다 받아서 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죠. 진짜 요즘 소름 돋는 경험을 참 많이 하네요. 네. 그 연락을 할 수 있고 부탁을 네.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런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정치 영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 이런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싶어요. 아하.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데서도 선거제도를 바꾸었던 경험을 보면요. 네. 밖에 시민단체만 한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만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이게 연대를 계속 한 거예요. 솔리데리티. 예, 그 실망하지 않고 네.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스페인의 최근에 정치적인 변혁들도 보면 시민단체와 네, 그렇죠. 정당이 느슨하게 연대를 맺으면서 쭉 그렇습니다. 가거든요. 네. 약간 그런 가교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약간 뭐 그렇군요. 자만심일 수 있지만요. 예. 시민운동과 정치를 엮어내는 예. 네트워커의 예. 역할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 변호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뭐 제가 좀 남들이 저를 미워해도 좀 붙어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량한 네. 표정으로 이 선량한 인상으로 아이 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거절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이씨 박주민 불쌍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꾸면 대개의 경우는 정치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네. 정치 이력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꿈꾸기도 하고 앞서 나왔던 국회의장을 꿈꾸기도 하고 이렇게 권력 지향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사람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네? 더 뭐라고요? 더 그거보다 큰 훨씬 거라고요? 큰 겁니다. 예. 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정도보다는요. 네. 저는 사회와 역사를 좀 바꾸고 싶고 거기에 제가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장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진짜 좀 더 사회가 좀 나아지게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 데서 제 아마 보람을 찾을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란 자리에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난 만족해. 내 통장에 뭐 몇십억 있어. 그러니까 난 만족해. 저는 그건 좀 행복이 아닌 것 같고요. 만족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내가 사회에 이 정도 공헌을 했어. 내가 이런 행복을 드렸어.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기쁨을 주는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정권의 포갑적인 분위기에서 그 서울시청 광장을 평화의 공간으로 확 만들어 버렸던 그럴 때 짜릿함을 느꼈던 장난 아니죠. 그런 그때 기분으로 너무 좋았죠. 예. 정치를 하겠다. 뭐 대통령 그까짓 거, 국회의원 그까짓 거. 뭐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 내 통장에 10억 쌓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박 변호사님 대통령 생각도 있으세요? 네? 물어봐 주세요. 지금은 차차기에 지금 뭐 이런.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없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좀 살아서 어떻게 좀 네, 그런 박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열혈 팬이 되겠습니다. 보배 엄마가 열혈 팬이 되겠대요. 예,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런 네.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니까 저도 좀 힘이 납니다. 네. 이런 응원을 받으시니까 기운이 팍팍 나시겠어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도 좀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런 사실을 좀 잘 네. 전달을 저희도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조금 더 길게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11시 30분에 법원에 가셔야 돼요. 검찰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발장을 접수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더군요. 그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던 분들 중에 기소가 안 됐던 분들을 좀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완구 전 총리가 수사를 받았는데 네. 경향신문에서 했던 그 녹음 녹취, 네, 네. 그다음에 성완종 메모? 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남겨놨던 메모가 네.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소 안 되신 분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가 안 됐는데 증거가 네. 생긴 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수사를 해줘라. 네.
라고 촉구하는 의미의 고발장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 오늘 그 고발 촉구하는 명단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에 뭐 저하고 같이 영입이 된 오기영 변호사도 있고요. 박희성 전 판사님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미 이제 입당해 계셨던 백혜련 변호사나 정영훈 변호사, 네, 네, 금태섭 네. 변호사 같은 분들이 아, 같이 법률, 입당해 계세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만들어서 몇 명이 이제 그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네. 부지런히 얘기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단톡방에서 결정된 거예요? 아, 요새 정치 재밌다. 단톡방에, 야, 우리 이거 고발합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의견 모아서 오늘 고발장 내려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에서 정식으로 의사 결정을 좀 올리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네. 야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재밌으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고발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예, 누락된 분들이 있죠. 홍문종 네, 의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있습니다. 예. 김기춘 예.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요 고발장 낸 거 수사의 속도가 날 것 같고요. 네.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 검찰이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스타일로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 30분 정도 만나 뵀는데 요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직도 예. 막 댓글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셋대 줌마 응원하겠습니다. 후원도 하겠습니다. 후원도 하겠대요. 이야, 박준 변호사님 너무 좋으시겠다. 네. 어디 계시든지 세월호 가족 잊지 마세요.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